자, 356번입니다. 자, A1부터 A30까지 총 30개의 값들이 각각 마이너스 1 아니면 I 아니면 1 플러스 I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걸 지금 전부 다 제곱해서 더해봤더니 다음과 같더라라고 알려줬는데, 자, 일단은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를 제곱하면 1이 됐을 텐데, 그리고 I라는 친구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됐을 거고, 1 플러스 I라는 친구를 제곱하면 2I가 됐을 텐데, 얘네들을 몇 개씩인지 모르나 더했더니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일단 각각 몇 개씩 있는지를 설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X개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는 Y개 있고, 얘는 Z개 있었다라고 보신다면, 일단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총 30개여야 할 거고요. X랑 Y랑 Z는 뭐 빵개일 수도 있으니까 의미 아닌 정수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제곱해서 더했을 때 1이라는 친구가 총 x번 더해졌을 거고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y번 그리고 이 i라는 친구는 z번 더해졌을 거기 때문에 x 마이너스 y 더하기 2zi가 지금 7 더하기 10i가 됐다는 얘기겠죠. 자, 지금 x랑 y랑 z는 전부 다 정수, 의미하는 정수니까 다 실수거든요. 그럼 복소수 상등을 쓸 수가 있죠. 자, x-y가 7이었고 z는 5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얘가 5였다는 걸 채워 넣으면 x 더하기 y 역시 25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x랑 y도 연립해서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해보시면 2x가 32여야 되니까 x는 16 그리고 y는 그렇다면 얼마 들어가야 되죠? 9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 30개의 값들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이 16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i는 9번 있었고 1 플러스 i는 5번 있었다는 걸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30개의 값들을 이제 그냥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총 16번, 그리고 i라는 친구는 총 9번, 자, 그리고 1 플러스 i라는 친구는 5번 들어있는 걸 다 더하는 거죠. 자,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9i에다가 자, 플러스 5 플러스 5i가 되니까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고 허수 부분은 14i입니다. 따라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 정답은 3이 되어야겠죠. 자, 357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두근 했을 때 일단은 더 읽지 마시고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항상 체크를 하시는데요. 자, 두근의 합이 이렇고 두근의 합이 지금 q입니다. 이때 요 알파와 베타 그리고 PQ까지가 전부 다 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때 알파와 베타는 지금 세 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다. 이 말이 아마 좀 특이하고 중요하겠죠. 자, 우리 약수의 개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자, 약수의 개수 어떻게 쓰는 거죠? 자, 일단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12라는 친구의 약수의 개수를 파악해 본다면 이 친구를 소인수분해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야, 여기는 1이 생략돼 있다라고 볼 때 지수에 전부 다 1씩 더해서 곱하는 거죠. 그럼 3 곱하기 2로 6이니까 12의 약수의 개수는 6개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약수의 개수가 지금 3개다라고 했으니까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하는 과정에서 3이 나오려면 예를 들면 자, 뭐 해볼까요? 4 같은 거 해보면 2의 제곱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고 지수한테 1을 더해서 뭐 더 곱할 게 없죠. 이대로 3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숫자는 어떤 소인수의 제곱꼴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 p는 지금 문제 쓴 p는 아니고 어떤 소인수, 소수의 제곱꼴 이래야 되는 거고 혹시나 얘가 만약에 뭐 6이었으면 2의 제곱, 3의 제곱으로 더 찢어지면 약수의 개수가 늘어날 테니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소수의 제곱의 형태를 갖고 있는 숫자가 약수의 개수가 총 3개입니다. 지금 예를 들었던 4 같은 것도 소수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가 3개였던 거죠. 자, 이를테면 하나 더 연습해보면 9 같은 것도 소수라는 3의 제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가 똑같이 3개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알파와 베타다라는 건 소수의 제곱수구나. 소수의 제곱수구나라는 걸 좀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했던 건 잠깐 지우고요. 자, 보죠. 그러면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제곱수가 제곱근이 아니라 제곱수죠. 자, 소수의 제곱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일단 자, 소수의 제곱수로 2의 제곱이 그러니까 4가 있겠죠. 3의 제곱이 있을 거고요. 자, 5의 제곱이 있을 거고 7의 제곱까지가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알파와 베타가 가능한 값이 4 아니면 9 아니면 25 아니면 49인 상황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게 P와 Q도 50 이하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곱한 값인 Q 역시도 50 이하이려면 자, 벌써 얘랑 얘 곱해도 50이 넘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조합이 4와 9밖에 없겠죠. 알파하고 베타 중에 누가 4고 누가 9인지까지는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곱하거나 더하는 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든 간에 자, 더한 값인 P는 4와 9의 합인 13이어야겠고요. 자, 곱한 값 Q는 4와 9의 곱인 36이어야 해서 자, 더해주시면 49가 정답이 되겠죠. 자, 358번입니다.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해서 다음의 복소수의 계산이 실수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복소수의 연산의 결과가 실수라고 하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꼭 밟아주셔야 된다고 했죠. 자, 1-Z분의 Z의 제곱. 얘가 지금 실수니까 제가 여기에 켤레를 딱 씌워도 변함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3은 켤레를 씌워도 여전히 3일 거기 때문에 켤레를 씌워도 1-Z분의 Z제곱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일단 이 친구의 켤레 복소수의 성질로 정리를 해보면 1-Z바와 Z바의 제곱이 될 테니까 내가 여기다 켤레를 씌운 얘나 켤레를 씌우기 전인 원형의 상태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기억은 바로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얘가 실수였으니 실수의 켤레를 씌운 것도 여전히 실수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자, 20을 정리합니다. 크로스로 곱해주시면 Z제곱에 1-Z는 Z바의 제곱 곱하기 1-Z, 여기 Z바겠네요. 자, 전개하시면 Z제곱 마이너스 Z제곱 Z바는 Z바의 제곱 곱하기 Z바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한쪽으로 넘겨서 묶을 거 좀 묶어보면요. 얘랑 얘 만나면서 합차 공식으로 적을게요. Z 빼기 Z바, 그리고 Z 더하기 Z바. 자, 그 다음에 얘 여기로 넘어간 다음에 마이너스 ZZ바로 묶어주시면 Z 더하기 Z바 빼기로 묶이겠네요. 빼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Z 빼기 Z바가 공통인수니까 묶어보겠습니다. 자, 마음대로 나누는 건 좀 위험해요.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막 나눠주지 마시고 항상 공통인수로 묶는 게 더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 Z는 지금 실수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만약 여기가 0이라면 Z와 Z바는 같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나한테 켤레를 씌워도 여전히 나왔다는 얘기는 Z 자체가 실수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0이가 될 수가 없고요. 얘가 0이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정리하시면 Z 더하기 Z바는 ZZ바다라는 결론을 알 수가 있고 니은도 역시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복소수 Z의 실수 부분은 양수냐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복소수 Z를 A 더하기 BI 꼴로 잡고 자, A하고 B는 당연히 실수겠고요. 문제에서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했으니까 허수 부분은 0이 아닌 실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잡아놓고 얘기를 해보면 Z 더하기 Z바다라는 건 실수 부분의 2배인 2A가 나올 거고 ZZ바는 실수 부분의 제곱과 허수 부분의 제곱이 나올 텐데 자, 기본적으로 실수의 제곱들의 합인이 0 이상이 맞지만 지금은 Z가 0일 수 없으니 둘 다 동시에 0인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기만 하거든요. 그렇다면 실수 부분의 2배가 양수란 얘기는 실수 부분 자체도 양수였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면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59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복소수 Z를 4제곱했을 때 지금 0보다 작아진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복소수의 제곱은 자, 순허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아예 외워두시면 편하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Z가 A 더하기 BI 꼴로 잡았을 때 제곱했을 때 순호수가 되려면 A제곱과 B제곱이 같아야 되고 다만 둘 다 동시에 0만 아니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해보죠. 자, Z를 제곱하시면 Z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더하기 2ABI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게 순호수려면 이제 여기가 0으로 날아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제곱과 B제곱은 같으면 되는데 이 둘 중에 혹시 0이 섞여 있다면 얘까지도 날아갈 거기 때문에 A하고 B 중에 0이 있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매번 이렇게 확인하지 마시고 제곱해서 순호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의 제곱과 허수 부분의 제곱이 같되 0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복소수 Z가 실수 부분의 제곱과 허수 부분의 제곱이 같으면 되니까 정리를 좀 해보죠. 일단 실수 부분은 2x 제곱에, 자,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거고, 자, 허수 부분은 x 제곱에 플러스 3x에다가 더하기 2i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가 실수 부분이고 여기가 허수 부분인데, 자, 이대를 그대로 지금 제곱을 한 번 더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인수분해를 좀 먼저 하면요. 자, 얘는 2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자, x 더하기 2에다가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자, 이 친구는 x 더하기 1에 그리고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이제 이들을 제곱했을 때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제곱하고 같다가 되는데, 일단은 x 더하기 2의 제곱이 공통인수니까 얘로 나누시면 좀 위험해요. 0일 수도 있으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묶는 게 낫겠죠. 자,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한쪽으로 묶으면 4배의 x-3의 제곱으로 묶여 들어오고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묶여 들어오겠죠. 그럼 이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데요. 자, 이 부분이 일단 정리를 좀 하시면 4x제곱이 마이너스 x제곱과 만나니까 3x제곱에 자,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24x가 됐고 거기서 마이너스 2x까지 하니까 마이너스 26x에 자, 플러스 9가 36이 됐다가 1이 빠지니까 35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이제 0이면 되는 건데요. 자, 얘가 0이 되는 값은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금방 보이시죠?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제곱하면 같아지는 건 맞는데 둘 다 0일 수는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2는 얘와 얘의 공통인수니까 여기다 넣어도 지금 0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챙기시면 조건에 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경우는 굳이 뭐 구하실 필요 없죠. 근각결수의 관계로 3분의 26 하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360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두 복소수에 대해서 이들을 곱해 만든 새로운 복소수를 여러 번 거듭 제곱을 할 때, 자, 100제곱까지 안에서 실수인 것이 총 몇 개 있냐라는 건데, 자, 전형적으로 복수 표명 활용하기가 딱 좋은 세팅이죠. 자, 지금 Z1은 물론 우린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오메가하고 6주기를 갖고 있는 친구라는 걸 금방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복수 표면 연습을 좀 해보면요. 일단 Z1의 크기를 점검해 봤을 때 실수 부분의 제곱과 허수 부분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우면 1이죠. 복소수의 크기가 지금 1이고요. 자, 그 다음 Z2라는 복소수는 뭐 대놓고 그냥 크기가 1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곱해서 만든 새로운 복소수의 크기 역시 1일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크기가 1인 걸 여러 번 거듭 제곱해봤자 계속 크기 1을 곱하는 거니까 전부 다 크기는 이제 1입니다. 그럼 이제 모두가 그냥 단위원 위에 찍히는 점들이 될 테니까 각도에 집중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자, Z1이라는 복소수는 우리 물론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즉 세 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복수평면에 한번 찍어보는 연습해보면요. 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 찍었을 때 지금 여기가 60도가 되니까 마이너스 60도짜리 복소수인 거 맞죠? 자, 그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 찍히고 6번 곱했을 때 1로 돌아오는 거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Z2라는 복소수는 자, 지금 마이너스 i니까요. 자, 0, 마이너스 1 여기에 찍히는 친구죠? 0, 마이너스 1 여기에 찍히니까 마이너스 90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두 복소수를 곱해서 만든 자, Z1, Z2라는 복소수의 각은 마이너스 150도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거듭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300도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곱하면 마이너스 450도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지금 처음에 마이너스 150도였거든요. 자, 이렇게 각들을 구해 나가다가 언제 멈추라 그랬냐면 90도의 배수가 되는 각에서 한번 멈추시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Z1, Z2를 곱한 친구를 지금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450도에 오는데, 자, 마이너스 450도는 자, 이렇게 마이너스 90도를 5번 하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270도,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145도니까 자, 이 친구를 지금 세제곱하면 여기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를 이제 읽어주시기만 하면 0,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라고만 잘 읽으시면 되죠. 자, 즉 z1, z2 이 복소수를 지금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걸 파악한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리면서 하느라 지금 요 정도 걸린 거지, 복소 표면이 체화가 되면 딱 보자마자 딱 확인하고, 이거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i 금방 합니다. 금방. 자, 우리는 지금 거듭 제곱했을 때 실수가 되는 걸 원하니까, 얘 그럼 제곱을 하시면 z1, z2의 6제곱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자, 그 다음 꼭 음수여도 상관없거든요. 1을 원하는 게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6제곱 할 때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고 나오니까 6의 배수 때마다 실수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따라서 100 이하의 6의 배수는 16개가 있다는 걸 금방 파악할 수 있겠죠. 자, 361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두 개의 복소수를, 자, 얘는 m제곱, 얘는 n제곱해서 곱했을 때 i가 되고 싶다. 자, 그러한 자연수 mn의 합 중에서 가장 작을 수 있는 건 얼마냐라고 했는데, 얘도 역시 복소 표면이죠. 자, 실수부, 허수부, 제곱 더하고 루트 씌워봤을 때 크기가 1인 거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크기가 1이니까, 자, 얘는 크기가 1인 걸 여러 번 곱해도 계속 크기는 1. 자, 크기를 1인 거 여러 번 곱해도 크기 계속 1. 그걸 다시 곱해도 크기가 1이니까 전부 다 그냥 단위원상에서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 세팅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각도만 생각을 해보면 복소수 z의 각도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에 찍어보면 45도짜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오메가라는 지금 복소수는 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에 찍히니까 자, 이 친구는 각도가 135도짜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랑 얘를 여러 번 거듭 제곱했을 때 몇 도? 90도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수 있는 자연수 mn의 합 중에서 지금 더했을 때 최소가 되는 걸 원했으니까 가능하면 얘도 작을수록 좋겠죠. 자, 그럼 가장 작은 상태인 1일 때부터 점검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z의 1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1제곱 이렇게 했을 때는 자, 얘는 지금 45도짜리고 그 다음에 얘는 135도짜리니까 자, 이렇게 곱하시면 180이 돼버리고 실제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거든요. 자, 각각 매번 값을 구할 필요는 없고 90도를 맞추시면 되니까 지금은 180도다라는 겁니다. 180도. 자, 복수표면을 한번 그려보면 두 친구를 각각 1제곱씩 곱했을 때는 45도 갔다가 135도 더 가니까 지금 여기에 찍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90도. 지금 여기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곱해서 여기로 가려면 크게 도는 게 좋겠죠? 여기서 135도를 돕니다. 이렇게 오죠? 여기서 135도를 또 돌면 딱 90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얘만 두 번 더 곱하면 되겠구나. 얘가 세제곱이면 조건을 딱 만족하니 m 더하기 n 값의 최소값은 4로 2번이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자, 362번입니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각각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 2차 방정식이 두 분 했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일단 체크를 하는 게 맞죠. 자, 체크를 해놓긴 하고 자, 일단 원래 이런 유형은 자, 그 두 분의 합과 곱 체크한 후에 자, 각식을 일단 차수를 다운시켜서 간단하게 한 후에 이제 얘를 대입하게 되는 과정일 텐데 루트 때문에 계산이 좀 복잡할 거고 차수도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방법을 고민을 해볼 때 2차 방정식은 항상 개수를 잘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판별식을 딱 써보시면 허건이 나온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허수들을 거듭 제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복소수의 주기성을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고요. 그러면 어떤 복소수인지 알아야 되니까 근해 공식을 딱 써봤을 때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보자마자 12주기짜리인 걸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복수 표면 연습을 해보죠. 자, 누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인지는 뭐 상관이 없어요. 식의 구조가 똑같으니까 저는 z를 플러스 친구라고 한번 둘게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i 이렇게 잡고요. 자, 나머지 친구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i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복소수들은 일단 실수부, 허수부 제곱해서 더해봤을 때 크기가 1짜리인 건 아니까 단위원 위에서 계속 찍히게 되는 그런 복소수들이 되겠죠. 자, 단위원 하나 그려놓고 천천히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죠. 일단 복소수 z의 각을 한번 파악을 해볼 건데요. 지금 y좌표가 2분의 1에 찍힐 테니까 이렇게 딴딴딴딴 옆으로 가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죠.
지금 여기에 복소수 z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특수가 60도니까 이만큼까지 합치시면 150도짜리 복소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이 복소수 z가 150도짜리인데요. 그러면 z의 제곱이라는 건 150도를 두 번 갈 테니까 300도에 찍히게 될 텐데 300도라는 건 360도에서 60도 덜 가면 되니까 이만큼의 각이 60도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특수가 작동하는 거 반지름 절반에서 딴딴딴 내려오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z의 제곱 복소수가 되고 300도가 됩니다. 300도. 그렇죠? 300도라는 건, 자, 여기서 마이너스 60도 했다라고 봐도 똑같은 거죠. 얘가 마이너스 60도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자, 우리 마이너스 60도짜리 복소수는 사실 여러 번 봤습니다. 마이너스 60도를 3번 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0도를 3번 가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 z제곱이다라는 친구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오메가와 같겠죠. 자, 실제로 이 친구를 직접 제곱해 보셔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오메가 값을 볼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좌표를 읽어봐도 괜찮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일 거기 때문에 복소수 값을 직접 써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될 겁니다.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오메가인 거 맞죠? 그럼 우린 이걸 통해서 이 친구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오메가니까 z의 6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z의 12제곱은 1이다는 걸 금방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또 어떤 해석도 해볼 수가 있냐면 지금 이 복소수를 제곱하면 지금 300도가 되고 우리 항상 복소수 거듭제곱이 90도의 배수가 될 때 한번 멈추자 그랬으니까 자, 세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z라는 친구를 세제곱 해보시면 각도가 150도 3번 갔으니까 450도가 되겠죠. 450도가 어디야? 450도는 한 바퀴 돌고 90도 더 가면 되니까 여기거든요. 여기가 z 세제곱이라면 얘는 i라는 것도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지금 복수 표면이 익숙해지면 저는 지금 설명드리면서 하느라 이렇게 걸렸지만 딱 점 딱 찍어보고 회전시켜 보면서 z의 1제곱이 이렇고 제곱은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오메가니까 6제곱과 12제곱이 이렇고 자, 그 다음 세제곱을 했을 때 얘는 i가 된다는 것 등을 금방금방 파악할 수가 있죠. 자, 물론 여기서 6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걸 제곱하기 전인 세제곱해서 i가 된다는 거 파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z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z부터 먼저 처리를 하죠. 자,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자, 천천히 일단 얘부터 계산을 해볼 건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다 써볼게요. 1 더하기 z 더하기 z제곱 더하기 z세제곱 더하기 z4제곱에 z5제곱, z6제곱, z7제곱, z8제곱까지를 지금 더하라는 건데 자, 여러 가지들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자, 요걸 한번 써먹을게요. 자, 12제곱이 1이다 라는 것부터 자, 얘부터 써먹으면 우리 z에 12제곱이 1이니까 빼기 1이 0이죠. 근데 이 식은 우리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11제곱부터 10제곱을 지나서 쭉쭉쭉쭉 z 더하기 1까지 얘가 이제 그럼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z는 허근이니까 실제로 값도 1이 아니니까 이 부분이 0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z8제곱이 지금 있을 테니까 z8제곱부터 1까지 쪼로록 더한 건 이 전까지 z11제곱부터 z9제곱까지 더한 걸 넘기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간단하게 좀 줄여보면 마이너스 z11제곱으로 묶고 더하기 z10제곱, z9제곱이다까지는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z9제곱으로 싹 묶으면 마이너스 z9제곱에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 요 정도로 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때 z의 세제곱이 i였기 때문에 그거의 세제곱이라면 얘는 마이너스 i죠? 그럼 얘까지 만나게 되면 플러스 i가 되니까 현재까지 i 곱하기 z제곱 그리고 z 더하기 1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z의 제곱값은 뭐 여기 구해놨잖아, 그치? 구해놨고 z값도 구해놨잖아, 그치? 뭐 이 정도는 직접 더해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얘랑 얘를 이제 더해 볼 건데요. 자, i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접 이 정도는 계산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 2분의로 통분하면서 천천히 더해보죠.
자, z의 제곱은 얘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i에다가 자, 지금 z가 2번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i에다가 자, 그리고 얘는 2분의 2로 합쳐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시면 2분의 자, 실수 부분이 얼마 됩니까? 실수 부분이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3 마이너스 루트 3. 자,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잡히고 뒤에 i가 곱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 부분 열심히 정리를 했고요. 자, 여기다 한번 쓸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은 2분의 자, 3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그리고 1 마이너스 루트 3 i에다가 곱하기 i니까 뭐 굳이 여기다 뒤에 i 쓰기 싫으면 이렇게 정리하셔도 괜찮겠네요. i를 뿌려서 됐죠? 자, 한 번 더 끊고 이번엔 이제 나머지 복소수에 대해서 정리해보죠. 자, 열심히 복소평면에 대한 해석과 인수분해 등등을 이용해서 이 전반부가 여기까지다라는 걸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시 좀 보기 좋게 써드리면요. 실수 부분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까지 뿌려주면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이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i다까지가 이 전반부라고 정리를 한 건데 자, 그럼 이 후반부를 또 계산을 해야 되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자, 지금 개수가 전부 다 실수인 방정식의 허근들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켤레관계거든요, 켤레. 아, 그렇다면 여기 전체 발을 씌우면 얘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계산해보나 마나 이거와 켤레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얘였으니까 뭐 얘를 굳이 쓰자면 여기만 마이너스로 고쳐 쓰는 값으로 나올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와 내 켤레를 곱하면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이 될 테니까 이걸 또 구할 필요가 없이 이거 잘 제곱하시고 이거 잘 제곱하셔서 더하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4분의 2 제곱하면 자, 얼마 됩니까? 4 빼기 2 루트 3 이렇게 잡힐 거고 자, 이 부분 허수 부분도 제곱을 하면요. 4분의 자, 12 그다음 마이너스 6 루트 3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요거만 이제 잘 더하시면 4분의 16 마이너스 8 루트 3이 되면서 약분 잘 하시면 4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되나요? 자, 정답이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풀자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은데 복소평면이 익숙해지면 굉장히 좀 편하게 풀 수 있으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겠죠. 자, 363번 문제입니다. zn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제곱과 제곱 먼저 좀 해주죠. 자, 그럼 zn이 i의 n제곱이 될 거고 i분의 1의 n제곱이니까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i의 n제곱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각각 4주기니까 1부터 4까지는 넣어볼 건데 넣어보나 마나 짝수제곱 넣으면 0이 되긴 하겠죠. z1은 정리해보시면 i 빼기 마이너스 i니까 2i가 되겠고 자, z2는 뭐 굳이 쓰자면 i 제곱 빼기 i 제곱이 되니까 0 되는 거 맞죠? 자, z3은요 i 세제곱 빼기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마이너스가 얘 붙어서 플러스 되겠죠? i 세제곱이니까 2i 세제곱이 되면서 자, i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2i라고 보시면 되겠죠. z4는 해보나 마나 0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제로 i의 5제곱과 마이너스 i의 5제곱이니까 얘랑 같은 계산이 나올 거라 주기를 4로 반복을 할 건데요. 자, 그럼 기억 보시면 서로 다른 zn의 값으로 가능한 거는 지금 서로 다른 것들은 3개밖에 없죠. 여기 중복되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됐고요. 자, 이제 니은. 자, 얘네들을 거듭해서 저해 나갈 때 가능한 서로 다른 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를 지금 하나 더하면 2i가 되죠. 하나 더하면 2i가 되고 여기까지 더해봤자 여전히 2i니까 서로 다른 값은 아니라 지우고요. 자, 이렇게 3개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렇죠? 아, 이렇게 여기까지가 0인데 0 한 번 더해봤자 또 0이 되죠. 서로 다른 값 아니니까 지웁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또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서로 다른 값으로는 이렇게 2개니까 더하셨을 때 2i다 맞는 보기가 될 거고요. 자, 이제 D급 보기 보시면 자, ZL과 ZN을 곱해서 0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10 이하의 자연수의 순서상 개수를 물었습니다. 자, 이 4개의 값들 중에서 2개를 곱해서 음의 실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뭐 0이 껴있으면 당연히 0이 돼버리니까 해당이 안 될 거고, 자, 더 두 개를 곱해서 음의 실수를 만들 수 있는 게, 자, 요거랑 요거 조합은 안 됩니다.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4i 제곱이니까 플러스 4가 돼버리죠. 그게 아니라 얘를 두 번 곱해야 마이너스 4, 얘를 두 번 곱해야 또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 친구를 두 번 곱하거나 이 친구를 두 번 곱할 수 있는 조합을 찾으셔야겠죠. 자, 그러면 얘는 Z1 그리고 Z5 그리고 Z9마다 나오겠죠? 주기가 4니까 12i 자연수 중에서. 자, 얘는 Z3 그리고 Z7마다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59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순서쌍은 총 9개 있겠죠? 자, 무슨 얘기 한 거냐? 서로 달라야 된다는 얘기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 9개 맞죠? 자, Z1, Z1, Z5, Z9, Z5, Z1, Z5, Z9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9개 순서쌍이 있을 거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4개 순서쌍이 있을 테니까요. 다 더하시면 13개 순서쌍 나왔습니다. 정답 4번이겠죠. 자, 364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an과 bn이 각각 자, 1 아니면 마이너스 1 중 하나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 걸 자, 100번 곱해가지고 1이 나왔고요. 마찬가지 1 또는 마이너스 1인 걸 100번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an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100개를 곱했는데 양수인 1이 나왔다라는 게 지금 마이너스 1이 짝수에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마이너스 1이 짝수에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bn이란 친구들 중에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들어있을 때 자, 그 100개를 곱했을 때 최종적으로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이 홀수에 들어있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일 겁니다. 그쵸? 자, 그때 그 마이너스 1이 짝수에 들어있는 얘를 여러 번 루트 씌워서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봅시다. 마이너스 1이 짝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딱 두 개 있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물론 마이너스 1이 아예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 경우에. 마이너스 1이 아예 없이 전부 다 1인 경우로 생각해보면 1을 100번 곱해봤자 루트 씌워도 1이니까 p는 1일 수가 있죠. 자, p는 지금 1일 수도 있고요. 자,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딱 두 번 들어있다라고 보죠. 그럼 나머지 98개는 다 1이라는 거니까 곱하는데 의미가 없죠. 그럼 루트 마이너스 1과 루트 마이너스 1만 잘 곱하시면 p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괜찮죠? 자, 만약에 마이너스 1이 4개 들어있다라고 해볼까요? 그럼 96개의 1은 볼 필요가 없고요. i를 4번 곱하는 거니까 다시 또 1이 될 수 있죠. 뭐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시면 마이너스 1이 6개 있을 때도 해볼까요? 94개의 1은 볼 필요가 없고 루트 마이너스 1, 즉 i가 6개 들어있는 거니까 i의 6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지금 p값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b쪽으로 넘어가죠. 마이너스 1이 홀수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제일 먼저 1이 99번, 마이너스 1이 한 번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1은 99번 곱하는 건 의미가 없고 루트 마이너스 1을 한 번만 곱할 테니까 자, q값은 지금 i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이번엔 3번 있는 경우는 97개의 1을 볼 필요는 없죠. 그럼 루트 마이너스 1, 즉 i를 3번 곱할 거기 때문에 i의 세제곱으로 마이너스 i도 가능하죠. 자, 위에처럼 이게 반복될 거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PQ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이 복소수의 꼴은요. 일단 얘가 1이고 얘가 i일 때를 채워놓으면 1 더하기 i의 제곱으로 0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랑 얘 조합을 생각해 보시면 1 마이너스 i 제곱으로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얘랑 얘 조합해 보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i의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 얘랑 얘 조합하면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0이 될 수도 있어서 가능한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0 또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365번 문제입니다. xy에 대한 주어진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팡팡빵이죠, 팡팡빵. 자, 갑시다. 일단 x에 대한 내림차순을 하시면 자, x가 지금 더하기 k 마이너스 y의 x 이렇게 가고요. 더하기 2y 제곱 마이너스 3y 더하기 2는 0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판별식을 딱 한번 써보시면 k-y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8y 제곱 그리고 더하기 12y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테니까요. 자, y에 대한 내림차순을 하시면 여기서 플러스 y 제곱이 마이너스 7y 제곱이 될 거고
자, 마이너스 2ky가 되겠죠? 얘랑 만나면 더하기 12에다가 마이너스 2k로 들어올 거고요. 자, 플러스 k제곱이 여기까지 만나서 k제곱 마이너스 8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판별식이 나왔는데 이 친구의 판별식이 다시 0이다라고 풀기로 했죠. 자, 그럼 여기는 짝수 판별식 2로 묶었을 때 6-k의 y가 되니까요. 자, 짝수 판별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분의 d. 자, 다른 판별식이니까 구별을 해주시고 반의 제곱인 6-k의 제곱에다가 자, 여기 부호 바꿔서 얘네랑 곱하면 더하기 7k 제곱 그리고 플러스 7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87에 56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정리하시면 k제곱이 얘랑 만나서 8k제곱 마이너스 12k가 생길 거고요. 자, 그 다음 36이 얘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20까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얘가 다시 0이다라고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로 약분 한번 할까요? 자, 2k제곱 마이너스 3k 자, 마이너스 5 자, 이렇게가 는 0이니까요. 1하고 2에다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1하고 5 달아주고 여기 마이너스 달면 2 마이너스 5니까 마상 나오네요. 자, 따라서 양수 k는 2분의 5로 정답 2번이 되죠. 자, 366번 문제입니다.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에 대한 풀이를 물었는데 여기 아마 교육과정에서 가우스 기호가 많이 빠져서 좀 생소하겠죠. 간단하게만 좀 정리 드릴게요. 가우스 x다라는 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이러면 문제 풀기가 좀 힘들고요. 가우스 기호 안에 들어온 x의 정수 부분 이렇게 읽으셔야 받아들이기가 좀 수월을 한데요. 자, 연습을 좀 해보면 만약 가우스 2.9땡이 있어요. 자, 이거는 2.999999999인데 다 필요 없고 정수 부분 그냥 2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반면에 만약에 3.000000001 뭐 이렇게 있으면 다 필요 없고 정수 부분 그냥 3 이러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조심만 해주시면 되는 게 음수 값일 때 뭐 1.23 이런 거 마이너스 1.23 얘 연습해보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자, 이 마이너스 1.23을 쪼개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23인데요. 우리 정수 부분과 함께 같은 개념, 같이 다니는 개념이 소수 부분인데 소수 부분은 0과 1 전이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음수니까 소수가 아닌 겁니다. 소수 부분이. 그리고 요 사이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껴줘가지고 이 숫자를 마이너스 2 더하기 0.77이다라고 변환을 하셔야 드디어 얘가 소수 부분이고 정수 부분이어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교를 읽는 간단한 그냥 뭐 반복적으로는 양수일 때는 정수 부분만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 음수일 때는 하나 작은 정수를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만약에 가우스 x가 뭐 5다 이런 식으로 딱 나와 있다라고 할 때 우리 x 값이 지금 정수 부분이 5라는 건데 정수 부분이 5인 숫자는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가우스 x가 5라고 했을 때 x는 얼마다 라고 결정을 할 수는 없고 범위로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x 값은 딱 5부터 6으로 바뀌기 전까지가 정수 부분이 다 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부터 하나 큰 정수 전까지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가우스 x가 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죠. 그럼 이 숫자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1부터 0 전까지예요. 왜냐면 0 전이면 예를 들면 0.23 같은 거 이거 마이너스 1 더하기 0.77이겠죠? 그러니까 정수분 마이너스 1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우스 값이 양수로 나오든 음수로 나오든 그냥 그 정수부터 그쵸? 여기 등호가 들어가고 거기부터 하나 큰 정수 전까지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화를 좀 해보시면 자, 만약에 가우스 x가 어떤 정수값이다. 이거 자연수 아니고 정수예요. 그러면 x값은 그 정수부터 하나 큰 정수 전까지다. 이렇게 범위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염두를 해두시고 지우지 않을까요? 자, 이러고 문제를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가우스와 이 가우스가 지금 각각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분의 x라는 이 숫자가 있을 거고 그 숫자의 정수 부분으로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자, 가우스 3분의 x 이 친구를 그냥 나름의 정수라고 잡아볼게요. n이라고 잡고 n은 정수다라고 설정을 해보죠. 그럼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3분의 x라는 친구는 딱 n부터 하나 더 큰 정수 전까지가 가능할 텐데
자, 그렇다면 x라는 친구는 3n부터 자, 3n 더하기 3까지 가능한 거겠죠. 자, 그럼 x라는 친구를 지금 가우스 x도 있다 보니까 가우스 x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우스 x는 지금 x의 정수 부분일 텐데 가능한 정수가 정수의 세배도 정수니까 3n도 가능하죠. 근데 3n보다 하나 더 큰 값의 정수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요. 3n 더하기 2도 가능할 것 같아요. 3n 플러스 3 전까지 다 나오니까 케이스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고 한번 지운 다음에 자, 한번 문제 정리해보죠. 그래서 케이스를 어떻게 나눌 거냐. 이제 가우스 3분의 x를 정수 n이다라고 뒀을 때 자, 3분의 x라는 친구가 n부터 하나 큰 정수 전까지니까 자, 3배를 하시면 3n부터 x가 자, 3n 더하기 3 전까지라 자, 정수 부분이 바뀔 수 있는 구간마다 끊어서 케이스를 나눠보겠다. 자, 첫 번째 3n부터 x가 3n 더하기 1 전일 때 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보면요. 자, 어쨌든 지금 3분의 x는 그냥 n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n제곱이 되겠죠. n제곱에. 그 다음에 가우스 x는 이 범위에 들어있는 친구들의 정수 부분이면 3n이 되겠죠. 가우스는 3n이다 하고 정리가 될 거고 플러스 1은 0입니다. 자, 그럼 이 방정식은 정수해가 안 나오죠? 인수분해 아무리 해봤자. 그쵸? n은 정수니까 여기서는 조건을 만족하는 n 값을 찾을 수가 없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범위는 자, 3n 더하기 1부터 자, 3n 더하기 1부터 x가 3n 더하기 2 전까지일 때겠죠. 자, 어쨌든 이 범위고 나발이고 3분의 x는 가우스 값이 n이 나오도록 잡아둔 거니까 여기는 n제곱이 되겠죠. n제곱이 되고 가우스 x가 3n 더하기 1이 됩니다. 3n 더하기 1이 되고 뒤에 플러스 1까지 해주시면 3n 더하기 2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인수분해가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로 정리가 되니까 정수 n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이번엔 3n 더하기 2부터 x가 3n 더하기 3 전까지일 때는 3분의 x의 가우스 값은 여전히 n일 테니까 n제곱이 될 거고 가우스 x는 3n 더하기 2가 될 거고 그 다음 끄트머리에 1까지 더해주시면 3n 더하기 3은 0이 될 거라 여기서도 정수해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자, 조건을 만족하는 n값으로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가능한 n값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자, 주어진 x값의 범위를 여기다 넣어야겠죠. 이 조건에서 만족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채워 넣으시면 마이너스 2부터 얼마? 마이너스 1 전까지. 자, 또는 마이너스 2를 채워 넣게 되시면 얼마? 마이너스 5부터 x가 마이너스 4 전까지 이렇게 되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죠. 자, 367번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한 허근을 맺을 때 그 허근을 세제곱했더니 실수가 되도록 하는 a를 구해라. 선생님은 하도 문제를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1차항 계수의 제곱이 상수항과 같다. a가 만약 0이면 이건 실근이 나오니까 a는 1이겠구나 라고 그냥 금방 풀 것 같긴 한데요. 왜 그런지 그 이유가 중요했고 우리 수업 때 다뤘지만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죠. 일단 지금 허근 나왔을 때 항상 판단 개수가 실수들인지 확인하시고 실개수가 맞으니까 이 Z뿐만 아니라 켤레도 그대로 갖게 될 거고 그다음 두근 알게 됐을 땐 항상 근과 개수의 관계 점검하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죠. 자, 핵심은 이거 Z 세제곱이 실수다라는 게 핵심이죠. 자, Z의 세제곱이 실수라면 이 Z의 세제곱이나 이 친구의 켤레가 역시 똑같아야겠죠. 그지? 실수는 켤레를 씌워도 여전히 똑같을 테니까. 자, 그럼 한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자, Z제곱 더하기 ZZ바 더하기 Z바의 제곱까지 했을 때가 는 0일 텐데요. 자, 만약 여기가 0이라면 Z는 Z바가 되면서 Z가 실수라는 얘기니까 자, 허근 Z라는 점에 맞지가 않죠. 자, 여긴 0일 수가 없어서 이제 얘가 0이거든요.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낸 바를 채워놓긴 할 텐데 한번 잠깐 중간 정리를 보여드리면 얘랑 얘 곱셈 공식의 변형 쓸 때 Z 더하기 Z바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ZZ바죠. 그게 얘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ZZ바는 0이거든요. 자, 얘를 뭐 굳이 이쪽으로 잠깐 넘겨서 해석을 해보시면 얘가 두 근의 합이죠. 그 다음에 얘가 두 근의 곱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 얘는 1차 계수 때문에 나온 거고 여기는 상수 때문에 나온 거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1차 계수의 제곱, 왜냐면 사실 제곱하면 마이너스여도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상수항이랑 같다라는 결론을 빨리 뽑아낸 거고요. 자, 어찌됐건 그냥 요령 없이 천천히 집어넣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0이니까 a는 0 또는 1에서 0이면 실근 나오니까 따라서 a는 1이다가 정답이 맞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368번입니다. 주어진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랬으니까요. 두 군의 곱이 0보다 작다 이 말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k-1 전체 제곱분의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k 더하기 1 얘가 0보다 작게 될 텐데요. 참고로 문제 시작에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는 날아갈 수가 없어서 k가 1이 아닌 건 꼭 점검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가 0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면 얘는 무조건 양수일 거고 얘까지도 무조건 양수니까 양변에 얘를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뀔 거고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이 얘기죠. 정리하시면 k는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2분의 1보다 큰 것 중에 1은 안 된다라는 거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겠고요. 자, 근데 두 군의 부호는 서로 다른 상태에서 양수인근의 절대값이 음수인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하나가 오면 하나는 마이너스 2처럼 이런 상황이라면 두 군의 합은 0보다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자, 2배의 k-1 이 친구의 제곱분의 자, 3배의 k-3 이 친구가 0보다는 크다는 얘기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방향이 바뀔 거고 자, 아까와 같은 이유로 이제 얘가 0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자, 3, k-3 얘가 0보다 작다. 3 나누고 나면 k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종합하면 2분의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자, 정수는 일단은 1, 2 자, 들어있는데 자, 우리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1이 아닌 걸 체크를 해야 실수 없이 하나가 정답이다를 잘 알 수 있겠죠. 1번입니다. 자, 369번입니다. 양수 K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 알파와 허근 베타를 갖는다. 자, 일단 실근 알파를 갖는다 그랬을 때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왜 대입하냐면, 자, 알파 제곱이 될 텐데, 자, K, I 더하기 1의 알파 제곱 더하기 I 빼기 9의 알파에다가 더하기 14 빼기 6I는 0에서 지금 이제 i를 제외하고 k도 양수니까 실수 다 실수니까 복소수 상등을 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i가 안 들어있는 것끼리 다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여기가 14인가요? 플러스 14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더하기 i가 들어있는 것들은 ki 제곱하고 여기 플러스 알파 하고 i죠. 마이너스 6, i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 글씨를 못 알아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0이어야 되고 얘도 지금 0이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7이니까 알파는 2 또는 7일 거고 자, 여기도 0이어야 되는데 알파가 2일 때 먼저 해보면 4k-4가 0이어야 되니까 k는 1이 나올 텐데요. 아마 7 집어넣으면 양수가 아닌 k가 나와서 조건에 안 맞을 겁니다. k는 1이다 이렇게 바로 가죠. 알파는 2고 k는 1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의 조건 채워 넣으면서 이제 k 자리에는 1 집어넣고 자, 그러면 i 더하기 1 x제곱 그리고 플러스 i 마이너스 9 x 더하기 14 마이너스 6i 그쵸? 얘가 지금 0이다. 이 2차 방정식에 하나의 실근은 2라는 걸 알았고 나머지 하나의 허근을 지금 마저 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2가 근인 걸 아니까 얘를 바로 x-2를 인수로 갖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죠. 자, 그럼 전개했을 때 최고창을 고려해 보시면 i 더하기 1의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을 고려해 봤을 때 얘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7에다가 그쵸? 플러스 3i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자, 어렵지 않게 지금 인수분해를 완료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허근 베타가 나오는 거니까 자, 베타는 i 더하기 1분의 7-3i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를 정리를 할 건데 위아래 1-i를 곱해 주시면 자, 2분의
7-3i 곱하기 1-i 이렇게 붙겠죠. 자, 계산을 해보시면 i가 2분의 7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붙을 거니까 4 마이너스 3i에 마이너스 7i 붙으면 마이너스 10i 이렇게 되나요? 2 마이너스 5i로 베타가 구해졌죠? 자, 이제 여기 2에다가 얘를 빼시면 5i로 3번이 답이네요. 자, 370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일단 근과 결실 관계부터 항상 자, 두근의 합은 a분의 b고요.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자, a분의 EC인 상황입니다. 자, 그때 이 두근의 범위가 다음과 같으니까 알파와 베타의 합의 범위는 자, 6부터 그 다음에 8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a분의 b를 채워넣게 보면 자, 6하고 a분의 b 그리고 8 이렇게 범위가 잡힐 텐데 a가 자연수니까 양수겠죠. a를 싹 곱해주시면 6a, b 그리고 8a 순으로 잡힙니다. 이때 a와 b는 전부 다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a가 만약에 1이 아니라면 뭐 2 같은 것만 넣어봐도 12부터 16까지로 b가 10을 넘어가 버리죠. 자, 따라서 a는 1일 수밖에 없고 1을 채우는 순간 6과 8 사이에 있는 자연수 b는 7밖에 없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같은 방식으로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면 알파, 베타는 자, 이때 5보다 클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유로 12보다 작겠죠. 자, 그러면 a분의 2c인데 a가 1이니까 EC라는 친구가 자, 얼마? 5와 12 사이에 있어야겠고 자, 그렇다면 C의 범위는 2.5부터 그 다음에 6 사이에 있는 자연수가 될 테니까 C로 가능한 건 지금 3, 4, 5 중에서 이제 찾아줘야겠죠. 자, 이 중에서 지금 값은 해본 거 보니까 하나만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인데 A와 B까지로 일단 2차 방정식 다시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2C는 0이겠죠. 자, 여기서 C 채워놓고 4 할 때마다 이 2차 방정식이 이제 계산이 될 텐데 그때 근의 범위를 만족하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자리에 3을 채워넣었을 때는 자,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6은 0이 되면서 X값은 1 또는 5가 1 또는 6이겠죠? 1 또는 6이 될 텐데 자, 문제 조건에 범위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 경우는 탈락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4 채워넣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8은 0이니까 얘는 인수분해는 안 되고 근의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귀찮으니까 5부터 먼저 점검해보죠. 5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은 0이 되면서 X값은 2 또는 5가 되는데 자, 2 또는 5 역시도 조건에 맞지가 않으니까 이 경우가 맞겠죠. C가 4라고 확정을 짓고 나면 자, 다 더하셨을 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71번입니다. 저희 교재에 있었던 문제랑 지금 거의 똑같죠?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다음과 같다 그랬으니까 일단 근과 결실 관계 체크하셔서 합과 곱 얻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2분의 알파 제곱에 대한 정보를 줬죠. 지금 새로운 fx에 대해서 이게 만족을 한다는데 차수를 다운시켰어야 되죠. 알파가 근이니까 대입해 봤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4가 0이라면 알파 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라고 지금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채워넣게 되면 f에다가 2를 나누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알파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같은 구조의 식이니까 직접 해보지 않아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베타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두 식을 통해서 중요한 식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죠.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x다라는 새로운 식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지금 최고차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2차 식이었고요. 2차 식에 x자리에 얘를 집어넣고 다시 전개해봤자 그냥 2차 식이겠죠. 거기에 3x를 넘겨와도 그냥 새로운 2차 능형 방정식이니까 만족하는 값이 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알파와 베타란 소리죠. 자, 그러면 자,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3x는 최고차 한계수는 몰라도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식이어야 되니까 자, k라고 두고 x제곱 자, 합과 곱 판단하시면 더하기 2x 더하기 4라고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k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3x다라고 볼 수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F1이 2라고 알려줬으니까 여기를 1로 만들려면 X자리에 얼마?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F1은 K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습니다. 자, 9, 마이너스 6, 더하기 4, 그리고 마이너스 3 집었으니까 플러스 9. 이 친구가 지금 2란 얘기네요. 자, 지금 여기까지가 7이기 때문에 7K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된다면 K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얻었죠. 자, 정리하시면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그리고 마이너스 4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는 fx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좌우변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x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여기가 x가 될까만 잠깐 고민해 보시면 x자리에 마이너스 x랑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걸리면 x 플러스 2가 되고 얘 만나면 fx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양변의 x자리에 전부 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시면 fx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자, 에어팟 배터리가 나가서 잠깐 끊었다가, 자, 이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개하시고 마이너스까지 걸어주시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자, 그리고 플러스 5x 더하기 10에다가 여기까지 해서 6 될 거니까요. 자,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더하기 x에다가 더하기 2가 정답이 되겠죠. 자, 372번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지금 한근이 z라고 했는데 뭐 지금 눈에 익숙한 방정식이죠.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오메가가 나오는 방정식이니까 z의 세제곱이 z의 바의 세제곱과 같이 마이너스 1일 거고 z제곱 마이너스 z 더하기 1이 0인 거야 당연하고 자, 중요한 건 z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z바가 되고 z바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z가 되고 z와 z바를 더하시면 1이 되고 z바를 또 곱하시면 1이 되는 등등을 자유롭게 써먹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일단은 주어진 식에서 1-z가 여기 들어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z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z의 n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z제곱에다가 2n 더하기 1승 이렇게 볼 때 자, 그러면 z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z바가 된다며. 그러니까 마이너스 z제곱은 z바와 같죠? 자, 그러면 z의 n제곱 곱하기 z바의 2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적어보고요. 자, 지수법칙으로 더하기 1승은 곱하기로 꺼내시면 되니까 자, z의 n제곱 곱하기 z바 2n제곱 곱하기 z바 요게 지금 요거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을 때 역시 제곱을 먼저 해주고 n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z바를 제곱했으면 다시 뭐가 돼? 마이너스 z가 돼. 계속 간단한 형태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z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여기까지 정리했을 때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 마이너스를 무시해도 될까 안 될까에 대한 판단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케이스를 좀 나눠볼까 해요. 자, n이 짝수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n이 짝수면 짝수 제곱을 하는 순간 사실 이 마이너스 부호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z의 n제곱이라고 보신다면 얘랑 똑같으니까 z의 2n제곱 곱하기 z바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z제곱이 다시 마이너스 z바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z바의 n제곱 곱하기 z바가 됐다가 우리 n이 짝수일 때 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또 의미가 없죠. 자, 그러니까 z바의 n 더하기 1승이다까지 정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양의 실수가 되고 싶다는데 얘는 지금 세제곱할 때마다 마이너스 1이니까 6제곱할 때마다 1이 되겠죠? 6죽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n이 5일 때 가능할 텐데 5 안 되죠? 우리 짝수일 때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은 6주기씩 가서 11, 17, 23 이럴 때마다 될 텐데 이거 전부 다 짝수가 아니니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즉 n이 짝수일 땐 주어진 식이 양의 실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n이 이제 홀수일 때로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죠. n이 홀수라면 홀수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살아있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꺼내놓고 zn제곱, 즉 z의 2n제곱 곱하기 z바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 얘부터 먼저 처리. 자, 그래서 z의 제곱의 n제곱으로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다시 마이너스 z바니까요. 한번 써드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z바에 n제곱 곱하기 z바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지금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튀어나갈 수 있죠.
자, 그럼 결국 z바의 n제곱 곱하기 z바 이렇게 되니까 자, 지금 z바의 n 플러스 1제곱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구조가 똑같으니까 또 똑같은 n 값들이 가능하겠네. 그치? 근데 얘네들은 다 홀수니까 이번엔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100 이하에 몇 개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되는데 아직 등차수열을 모르시니까 6죽이면 6의 배수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6의 배수에 1씩 빼면 되는 구조니까 자, 5, 11, 17 이런 애들은 6 곱하기 1 빼기 1부터 시작해서 6 곱하기 2 빼기 1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자고요. 자, 이게 100 이하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죠? 자, 6 곱하기 16 마이너스 1이 96에 1 빼니까 95까지로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총 1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73번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 자, 두 군이 있는데요. 일단 세제곱하면 1되는 오메가인 거 바로 캐치하시면 되겠죠. 자, 그걸 지금 거듭 제곱해서 지금 더해나가는 과정이니까 1 넣고 2 넣고 3 넣고 했을 때 알파끼리 베타끼리로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알파 세제곱을 지나서 알파의 50제곱까지 끼리. 자, 그 다음에 베타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세제곱을 지나서 베타의 50제곱까지. 자, 이러시면 우리는 지금 3개씩 더할 때마다 0이 되는 주기인 걸 알고 있으니까 뒤에서 3개씩 더할 때마다 0이 되는 거죠. 그럼 앞에 2개가 남습니다. 그죠? 48개까지가 3의 배수니까. 자,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바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같은 이유로 얘도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374번 문제입니다. 정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면 일단은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항상 체크하는 거죠. 두 근 했을 때, 자, 문제 더 읽지 마시고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항상 체크합니다. 자, 기억 보기 보면요.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있는데, 자, 우리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게 두 근이 완전 똑같이 뭐 3, 3 이랬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하나가 3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부호만 반대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로 알파와 베타가 같을 때를 한번 해볼 건데, 알파와 베타 같다면 지금 얘 베타 자리에 전부 다 알파를 채워 넣었을 때, 자, 2알파가 n 더하기 1이니까 알파는 2분의 n 더하기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다음 알파의 제곱이 자 2n 더하기 1이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채워 넣어서 연립을 하시면 4분의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이 친구가 2n 더하기 1이 돼야 되니까 자, n제곱 자 더하기 8n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6n, 자 플러스 4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방정식, 뭐 근해 공식 쓰면 풀 수는 있겠는데 정수 n이 나오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탈락을 딱 해주시고, 자, 그렇다면 이번엔 알파와 베타와 부호가 반대일 때인데 쉽게 얘기하면 두 군의 합이 0일 때니까 n 플러스 1이 0이라면 n은 마이너스 1인 거 맞죠? 기억은 괜찮은 보기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자, 그때 니은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필요한데 두 군의 차 공식 기억나시죠? 자, 두 군의 차는요. 최고차의 절대값 분해. 지금 1이니까 안 적을게요. 루트 판별식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자,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8n 마이너스 4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지금 두 군의 차니까 얘를 제곱해 주시면 루트를 벗겨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얘가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풀었을 때 모든 n의 값의 합이 21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2차 부등식이다 보니까 선행 문제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배운 단원이죠. 자, n제곱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3이 지금 0보다 작을 때 인수분해가 안 돼도 부등식 풀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근으로 지금 양 사이드가 닫힐 거기 때문에 근의 공식 써보시면 되죠. 그럼 n은 짝수근의 공식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자,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이제 풀게 되면 3 마이너스 루트 12보다는 크고 그리고 3 더하기 루트 1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루트 12가 얼마? 3. 얼마 얼마 되나요? 그쵸? 그럼 3에다가 3. 얼마 얼마를 빼면 마이너스 0. 얼마 얼마부터 3에다가 3. 얼마 얼마를 더하니까 6. 얼마 얼마까지 이렇게 된다면 들어있는 정수에는 0, 1 해가지고 6까지 들어있겠네요. 다 더하면 21 맞으니까 니은도 괜찮은 보기가 될 거고요. 자, 마지막 디귿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이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뭐 수학, 명제나 절대부등식 파트에서 익숙해지겠지만, 지금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절대값에 대한 기본 마인드, 부호 판단이죠, 부호. 자, 부호 판단만 좀 잘 해보시면, 결국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양수냐, 혹은 둘 다 음수냐, 혹은 부호가 뭐 맞불이든 뿔맞든 간에 부호가 반대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만약 둘 다 양수라면 있잖아. 자, 그냥 더해도 양수일 거고, 양수, 양수 더한다면 절대값 씌워도 여전히 양수니까, 이게 같지 지금 다 같습니다. 그쵸? 다르지가 않으니까, 부등호가 성립을 안 하겠죠? 자, 둘 다 음수면 또 어때? 음수, 음수 더했으니까 여긴 음수고, 여긴 그것의 절대값, 양수 처리가 됐을 텐데, 자, 문제는 예를 들면 생각해봐. 마이, 마삼 같은 거 계산하면 5 나오잖아. 여기도 똑같이 5 나오죠? 이게 성립이 안 합니다. 그쵸? 그럼 부호가 결국 반대란 얘기인데 부호가 반대기만 하면 무조건 괜찮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죠. 자, 예를 들면 5랑 마이너스 2 같은 걸 생각해보면 3 나옵니다. 그렇죠? 또 여기도 3 나오고 얘만 7 나오니까 여기가 성립을 안 하죠. 그래서 두 개 부호가 다를 때 양수의 절대값이 더 큰 경우는 말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2와 마이너스 5 같은 거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3, 여기 절대값 때문에 3, 여기는 7 되니까 이때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디귿의 경우는 두 분의 부호가 다른데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클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군의 합은 음수의 절대값이 더 컸기 때문에 음수가 돼야겠죠. 자, 두 군의 합은 0보다 작아야 해서 n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될 거고요. 자, 두 군의 곱은 서로 부호가 반대인 걸 곱했기 때문에 2n 더하기 1이 0보다 작아야 해서 n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동시에 만족시키는 n값의 범위는 n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이니까 자, 일단 가능한 이제 정수들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때 절대값을 씌우면 오히려 갈수록 커질 거니까 절대값의 최소값은 2지 7이 아니어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될 텐데 요 마지막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실근의 부호는 기본적으로 합, 그리고 곱, 그리고 판별식을 확인하게 되는데 두 분의 부호가 서로 양수다 이러면 양수,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두 분이 모두 음수 이러면 음수,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반대면 일단 판별식은 확인할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했죠. 무조건 식은 나오니까 그때 곱이 0보다 작다만 풀면 되는데 두 분의 절대값이 지금 두 분의 부호가 다를 때 각각의 절대값 크기까지 알게 되면 합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375번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정삼각형에 대해서 각변의 중점을 연결했다. 그리고 왜 저번 세팅이고 어떻다. 길이 x1이다. 자, 읽어보시고 시작을 해보죠. 자, 일단은 삼각형 각변의 중점을 이렇게 지금 연결을 하시면 자, 중점 연결 정리 때문에 밑변과 평행해지고 길이는 2배 관계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자, 여기가 EX가 되시고 항상 원을 풀려면 중심과 반지름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니까 중심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외접원의 중심은 외심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위치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쓱 한번 수선의 발로 밑변을 2등분 해보면 자, 이게 정삼각형이었으니까 2대 1대 루트 3이죠. 일단 이 노란색의 길이가 루트 3x다라는 걸 파악한 상태에서 우리 중학교 때 자,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의 길이의 비율을 배우셨거든요. 자, 이게 약간 중학교 때는 심화 버전이긴 했는데 지금 무난해야 됩니다. 일단 천천히 얘가 무게중심이었으니까 2대 1로 쪼개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중점이니까 여기가 1대 1입니다. 맞죠?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 1대 1이야. 그러니까 길이 비율이 같아야 돼. 근데 여기는 2대 1이야. 맞습니까? 그럼 전체를 3이라고 잠깐 보시면 비율이 3이다라고 보시면 자, 여기가 1.5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만큼도 1.5여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때 여기가 또 2대 1이어야 되니까 이만큼은 2여야 되고 이만큼은 1이라면 이만큼이 1이고 이만큼이 1.5야. 그럼 얘는 0.5란 얘기죠. 0.5. 자, 지금까지 파악한 걸 옆에다 깔끔하게 써드리면 자, 처음에 2대 1입니다. 2대 1. 전체를 3이라고 보겠다는 거죠. 자, 중점 연결 정리에 저희가 절반으로 쪼개지니까 1.5, 1.5예요. 그쵸? 그러면 1.5에서 1 빼시면 이만큼이 0.5 아니겠냐? 그러면 1.5 대 0.5 대 1이니까
3대 1대 2 비율인 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가 3, 그리고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2의 비율을 갖고 있다. 이거 중학교 때 사실 알고 넘어왔어야 되는 내용인데, 자, 그럼 다시 깔끔하게 그림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 요만큼이 x고요.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평행하게 여기는 2x가 될 거고요. 자, 이 원의 중심이 무게 중심에 위치하게 될 때, 자, 이렇게 쓱 긋게 되면 여기가 3대 1대 2 비율을 유지를 할 거니까, 자, 3대 1대 2 비율인데, 자, 지금 요만큼 전체의 길이는 2대 1대 루트 3에 의해서 루트 3x다 이 말인 거니까, 자, 예를 들면 여기에 그럼 길이는 전체를 6으로 봤을 때 3만큼, 즉 2분의 1만큼 가져가는 것이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3x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전체를 6으로 봤을 때 1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6분의 루트 3x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때 우리는 x와 1에 대한, x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야 얘를 풀든 말든 하는 거니까 x로 뽑아낼 수 있는 식을 봐야 되는데, 여기가 수직이고, 자, 여기가 중심이니까 쓱 여기가 반지름으로, 이게 지금 반지름이 어디죠? 반지름 길이는 요거잖아, 요거. 그치? 요만큼은 전체를 6으로 볼 때 4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반지름 길이는 6분의 4 루트 3x, 즉 3분의 2 루트 3x, 이게 반지름이거든. 그럼 저는 지금 요 길이 알죠? 자, 그 다음에 이만큼은 당연히 2분의 x니까 2분의 x 더하기 1로 이 길이도 알죠? 그 다음에 요 길이도 아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세울 수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자, 그럼 빗변이 얘니까 제곱을 하시면 3분의 4x 제곱이 되죠? 자, 이 친구가, 자, 이 길이의 제곱인 36분의 3이니까 12분의 1x 제곱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x 더하기 1이니까 제곱하시면 4분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만족하겠다라는 거죠. 자, 보기 좋게 12를 다 곱해주시면, 자, 16x제곱은 x제곱 더하기 3x제곱, 자, 더하기 12x 더하기 12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이게 4x제곱이니까 여기다 계산할게요. 12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됐네요. 자, 이제 좀 뻔하죠? 양변에 x를 나누시는데 길이니까 0 아니어서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x 마이너스 x분의 1은 1이 되면서 문제에서 주어진 친구는 x 마이너스 x분의 1 전체 세제곱에, 자,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 채워넣으시면 4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376번 문제입니다. 직각삼각형의 직각에서 수선의 발을 딱 내리자마자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생각이 나야겠죠. 자, 90도 직각삼각형의 이 직각에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려주시면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곱하기 요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다라던가, 아니면 자, 여기에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다라던가, 다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에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랑 같다라던가, 마지막으로 자, 여기에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것까지. 잘 기억 안 나시면 화면 돌리시면서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빗변의 중점이란 얘기를 보자마자 외심이 생각이 나셔야겠죠. 자,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지금 빗변의 중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전부 다 반지름으로 같아진다는 걸 써먹지 못하면 절대 문제 못 풉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문제 다시 읽어보죠. 자, 문제에서는 지금 요 AD의 길이를 A, 자, 그리고 AE의 길이를 자, B라고 볼 때, 자, 지금 BE, 요만큼의 길이와 그리고 이만큼의 길이에 대한 역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만큼의 길이를 알파와 베타라고 잡았을 때, 자, 말씀드린 것처럼 외심이었으니까 여기가 A로 다 같을 거라, 자, 이만큼의 길이가 E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알파와 베타의 합은 2a다 챙겨 놓으시고, 자, 그 다음, 자, 요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의 곱이 지금 얼마? b라는 걸 알 수가, b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일단 알파분의 1 그리고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걸 결국 구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것부터 먼저 해보시면 최고치 한계수 1로 뒀을 때, 자, 마이너스 2ax 더하기 b제곱은 0. 자, 이 친구가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친구의 역수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원하는 거고요. 역수근의 경우 개수 순서를 거꾸로만 바꿔주시면 되죠. 자, b제곱 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x 그리고 더하기 1은 0. 요게 역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로 정리만 해주시면 자, 양변에 b제곱을 나눴을 때 마이너스 b제곱분의 2ax 더하기 b제곱분의 1은 0 이렇게 잡히니까요. 자, 문제의 정답이 3번에 있네요. 자, 377번 문제입니다. 직육면체의 세 모서리를 A, B, C라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다 양수의 2겠고요.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 일단 정리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각각을 다 전개하고 동류항 처리하시는 거 금방 안산 됩니다. x제곱이 3번 나올 거고요. 자, 마이너스로 묶고 a 더하기 b, 여기는 b 더하기 c, 여기는 c 더하기 a니까 a 2번, b 2번, c 2번이죠.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a, b, b, c, 그리고 c, a 는 0 이렇게 잡히겠죠. 자, 이때 기억부터 보죠. 허근을 갖도록 한다, 뭐 중근을 갖도록 한다. 아, 그럼 판별식부터 구해볼까 봐요. 자, 짝수 판별식 먼저 좀 구해놓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배의 ab 그리고 bc 그리고 c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하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두 개가 얘 세 개 빼질 거니까 마이너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린 얘 많이 보던 겁니다. 지금 a, b, c가 지금 이 형태면 얘가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간만이니까 2분의 1로 묶었을 때 a-b의 전체 제곱 더하기 그리고 b-c의 전체 제곱 c-a의 전체 제곱으로 정리되는 형태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지금 얘가 0 이상이고 0 이상이고 0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다 더했을 때 0 이상이라는 것도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판별식이 무조건 0 이상이니까 허근이 나오도록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자,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가 는0일 때니까 A, B, C가 다 같을 때여서 세모서리의 길이는 모두 같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러면 정육면체가 아닐 때라는 말은 얘네가 다 0이진 않으니까 양수가 섞여 있어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란 얘기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 거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4번이겠죠.